안녕하세요. 무예TV의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선녀님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오늘은 장소가 조금 다르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선녀님 사무실이에요. 일하는 곳이니까 사무실. 흔히들 신당이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왜 와 있냐면은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 게스트를 모신 이유가 오늘 지금 연초기도 하고 하니까 이 특별 게스트분이 그냥 올해 운세라든지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분하고 알게 된 거는 저희가 한 4년 됐나? 5년? 5년 정도?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었는데 제가 머리를 해드리면서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오늘 이 자리 옆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남미녀한테 환영받는. 안녕하세요. 올해 30이 된 유튜버이자 타투이스트를 잠깐 쉬고 다른 장르로 전향하고 있는 알리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건 여러분들 뭐 유튜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제 샵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리나 씨 사진이 제 뒤에 있어요. 사진이 뒤에 있으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으세요. 그 정도로 되게 파급력 있고 유명하신 유튜버시니까 유튜버에 안리나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저보다 구독수가 더 많아요. 구독자분이 더 많은데 같이 커나가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안리나 씨에 대한 그런 1년 동안의 운이라든지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8월 24일생입니다. 양력생일 불러주신 거죠? 네네. 음력 생일이 7월 15일인지 18일인지 좀 헷갈려요. 보통 점사를 보시러 오게 되면은 음력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음력 생일도 조금 알고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시간도 알고 있으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일단 타고난 것 자체는 그런 건 있어요. 뭐 역마살이 있어서 뭐 동서남북 바쁘게 다녀야 되고 뭐 이제 부모님과 떠나서 뭐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사주는 워낙에 기본으로 깔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본인 사주에 그 되게 좋은 건 있어요. 휘두르고 살 수 있는 장군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 안에는 복도 있기 때문에 천복이라고 하는 네네. 그 기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는 하고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로서 이런 사주를 타고 나면 아무래도 좀 풍파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사는 건 못해요. 아 맞아요. 본인을 욕한다거나 뭐 본인한테 손찌검 한다던가 본인한테 뭔가 이렇게 나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내던지듯이 내팽개 치듯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안 풀리고 본인도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군기 막 그 총칼을 옆에 차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본인이 대접을 받고 꽃처럼 대접을 받고 떠받침을 받아야 본인이 잘 풀려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를 대우하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본인의 길이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뒤로는 사실 옆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에이전시든 뭐 본인 매니저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도 본인을 떠받들어 줘야지 본인을 이렇게 내팽개 치듯이 하대한다. 하대한다거나 이러면 같이 안 풀려버리기 때문에 나도 일하기가 싫어지고 맞아요. 그 사람도 안 풀려요. 아 같이 금전줄이 막힌다든가 뭐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가 뭐 아니면 돈을 날리는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그런 계획들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언니를 좀 잘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워낙에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하고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성숙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랑 잘 맞아 이상하게. 그리고 소녀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돈 잘 벌다가도 제가 남자를 몇 번 사귀어보진 못했는데 좀 비상한 애들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손찌검을 한다던가 바람 핀다던가 많이 되게 하대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물론 처음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돈을 제가 다 갖다 바치고 있고 하대를 받으니까 생각해보면 그 사귀었던 당시에 서로 안 됐어요. 일들이 서로 안 풀리고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전 더 약해요. 좀 강강약약 성격이라.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오래 만나봐야 이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남자의 부분은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서는 사실상 남자 만나는 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동반자를 만나느냐 하는 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산다, 마음이 불편하게 산다, 객지 생활에 타지 생활에 마치 이렇게 내던져지듯이 어떻게 보면 살고는 있는데 그런 장군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내야 되는 남자를 안 만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편하죠. 눈물이 좀 외롭더라도 그게 편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응.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앞으로 재물이 사실 두려워요.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쫓아가야 되는. 올해부터예요. 23년부터는 뭔가를 쉰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다시 뭔가를 다시 개척한다. 놀던 물로 다시 가도 되고 새물로 놀러 가도 되고. 그리고 외국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외국 얘기는 이상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문이 올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 좀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다시 본인 도화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뭔가 활동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기가 들어오는데 여기 외국문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이 뭔가를 개척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아니 근데 12월 말부터 일이 슬슬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 뜬금없이 들어오는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본인 기술을 쓰는 일도 괜찮지만 뭐 기술을 방송에서 쓰는 것도 괜찮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어떤 플랫폼 방송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송 출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길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시는 쪽이 낫지 않겠나. 제가 그 욕심이 상당합니다. 보이시죠?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제가 욕심내는 만큼요. 제 욕심이 근데 그런 건 좋네. 제 욕심이 어느 그러니까 정도 연애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마요. 그냥 일이나 아니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한 욕심만 5년만 참고 해봐. 5년요? 5년. 제 욕심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완전히? 몰라요.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거는 줄여서 얘기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연탄도 나르시고 겨울철에는 그리고 유기묘 그리고 유기견도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리나 씨가 라이브를 켜보면은 가끔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이게 다 데리고 온 애들이거든요. 네, 구조에서. 네, 데리고 온 애들인데 얘네들을 더 많이 데리고 싶으면은 그만큼 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 욕심 채우는 게 과연 그게 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긴 네.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벌면 50%를 이제 쟁여두고 네, 그죠. 나머지 50%에서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똑같이 그냥 또 쓰고 막. 왜냐면 그 돈은 계속 벌렸던 돈이기 때문에 그 돈 이상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라고 느끼는 약간의 뭔가 이렇게 잘못된 착각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베풀면 이게 내가 베풀기 때문에 돈을 다시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뿌린 만큼 거둔다. 근데 맨날 그 땅덩어리 안에서는 그만큼 계속 뿌려봤자 얻는 거는 항상 그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베푸는 거를 조금 살짝 일단은 줄이고 지금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이만큼 쓰느니 10억 벌고 100억 벌어서 그만큼을 쓰는 게 훨씬 더 그죠, 그죠. 많은 인물들이나 뭐 이제 그런 생물 동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니까 좀 몇 년 안에는 운이 있으니 본인한테 이 운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참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때 5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23, 24, 25, 26, 27 27년까지. 응. 그럼 이제 35까지. 그때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5년을 버티면. 그 5년 안에 본인이 목표하는 바에 시드가 만들어지고 오. 그럼 굉장히 그 시드가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근데 뭐 원장님도 그렇고 이 원장님을 알게 된 경로도 그렇고 요즘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을 뭐랄까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리 같은 유리 구슬도 아니고 유리 껍데기인데 이게 부서질까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들이라 저 원래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요즘 좀 많이. 근데 많이 자존감을 이제는 복구하셔도 돼요. 본인이 본인을 위해야. 그냥 내가 나만 알고 살아야. 내가 강아지들한테도 안 베풀고 고양이들한테도 안 베풀고 오로지 나만 위하고 살아야. 그래야 재물이 이제 따르는 그런 운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몸에 이 타투가 이렇게 많으면 본인한테 얼마나 뜻있지 마늘을 얼마나 많이 꽂은 거예요. 그럼요. 엄청 피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인고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을 올해부터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에 타투가 있다는데 나는 그랬구나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 거지. 본인이 이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네. 되게 이쁜 BGM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따라따 로마우스. 오롯이
안리나를 위해서 안리나가 가야 될 길만 생각하고 좀 거기에 집중해서 당분간은 아 네네네. 올 한 1년만이라도 12달만이라도 집중해서 가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좀 바뀔 거다라는 거거든. 또 그렇게 바빠지다 보면 조금 소홀할 일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계속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잠시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건 거고 뭔가를 희생시키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 누가 상처를 조금 갖게 됐다, 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일단은 가야 돼요. 나중 가면 다 풀려. 아 그래요? 응. 그러면은 갈만하네요. 그냥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날 여태까지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너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냥 제 요즘 이상하게 칼같아져가지고 성격이. 그래져야지 본인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 사람을 쳐낼 때 예전에 막 구구져야지 구구져 했는데 이유도 잘 안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주면 제가 정말 배려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장님이 제 커피 뺏어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손절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커피를 뺏어 먹었으니까 손절할 거예요 라고 이유를 말해주면 제 나름의 최선의 배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말 안 해줘요. 왜냐면 기회를 많이 주니까. 근데 예전에 그 무슨 고모 따라서 어디 가서 전생 체험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한테 그 진시황보다 더 독한 흑 도수를 쓰는 사람인데 진시황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가 사람을 홀려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광장에서 생겼나? 그런 거 있나? 저 중학교 때 그래 불신 있어. 여자 불신. 몰라. 근데 이제 되게 독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4년, 5년을 되게 열심히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 오토로 돼요. 이렇게 할 것들이 뭐 3개 정도는 지금은 보이는 게 3가지 정도는 있으니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시드가 또 이렇게 근데 본인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영상 이렇게 계속 촬영하고 뭐 이런 거. 그런 활동들은 게으르지 않게 계속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이후에 내 몸이 좀 약해져서 좀 쉬어야 될 때 편하게 쉴 수 있으면서 돈도 들어오면서 쉬기도 하면서 그래서 잠깐 1, 2년이 조금 살짝 멈춰지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중병을 앓는다 이거는 아니고 다만 이때 조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기는 하니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질 때에는 또 그만큼의 본인이 이제 힘을 비축해 뒀다가 다시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초 같은 거 이런 거 켜도 그럼 좋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응. 이제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탐방하는 그런 컨텐츠로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라든지 연락이 많이 와요. 응.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초를 켜준단 말이에요. 아 정말? 그건 잘 맞는 곳이 있어. 혹시 뭐 바다라든지 아니면 뭐 산이라든지. 여기는 오히려 바다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고 산 산 쪽으로. 갈 때. 그럼 우리가 산 갈 때 초를 켜주면 돼요. 정말요? 잘 약속.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증거. 증거 가가지고 저희 그걸 찍어서 올리게 그냥. 네? 요 화면 끝나고 나서 쿠키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매번 상가면 켜주시는 거예요? 응. 매번 계속 한 번 더. 뭐 얼마 하지도 않잖아. 해서 잘 되면 우리도 그만큼 뽑아 먹으면 돼. 그렇네. 뭐든. 탑스포. 나 근데 바다 얘기는 조금 소름 끼쳤던 게 저는 힘들 때 바다에 많이 갔어. 이상하게 힘들 때 끌리는 게 바다라서. 왜냐면 바다에는 버리러 가는 거고. 아 그래요? 산은 어디로 가는 거? 제가 소름 끼쳤던 게 부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 이사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사할 수 있나요? 이사는 원래 작년 말서부터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올해. 뭐일까요? 뭐예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산뷰 있잖아, 마운틴 뷰. 그럼 글로 가는 게 좋겠네. 예전에는 막 그 한강뷰 뭐 이런 거 되게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너무 차갑고 거리감 들고 나는 한강에 살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되게 우러러보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냉정해 보이고 차갑고 거리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산에 보면은 저 산이 왜 좋냐면 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게 너무 좋고 그 산에 이렇게 다람쥐도 있고 이렇게 동물들 보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 사실 원래 더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근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아니. 그만 드리고 그냥 애들이 이제 뭐 어차피 5년 뒤면 애들이 늙었고 그때면 새로운 애들이 들여도 상관없으니 그때까지는 좀 우리 애들도 나랑 살면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산뷰는 좀 좋은 게 있고 소리 좀 생각하잖아요. 또 애들은 그만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딸내미도 좋아할 것 같고 네, 워낙 좀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연 친화적이라서 이상하게 저도 시골 쪽이랑 그게 있어서 그럼 산으로 또 갈 때. 그 이제 자연 자체를 좋아하고 뭔가 땅 그리고 뭐 자연이 같이 겸비된 그런 뭐 단독주택 뭐 약간 이런 계열을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통 좀 다른 데서 이렇게 허기를 채울 수 없으니 그냥 그런 경관이나 뭐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서 깨우침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그 이제 도시뷰보다는 시티뷰보다는 뭐 마운틴뷰 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에 오면 편안하고 집에서 이렇게 보는 특별히 어디 여행 가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여행 온 것 같이 내가
꾸며놓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음. 리나 씨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자연과 함께 사는 게.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몇 월쯤 갈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간다고 하면 최소 몇 월? 내가 볼 때는 한 3개월. 3개월 안에? 응. 뭘까? 뭔가가 본인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출연을 하든 뭐 어디서 계약금을 받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할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사하면 집들이 오시는 건가요, 두 분? 저 그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 이사 올 때도 뭐 비방인지 뭔지. 그런 거 해줄 수 있죠. 그거 유튜브 찍으러 가면 되겠다. 비방. 왜냐면 혼자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팥이랑 뭐 소금이랑 쌀 해가지고 그 쌀 먹어라 했는데 그 쌀 썩을 때까지 방치하고 뭐.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말해준 거로 그냥 엄마가 막 이거 해라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 한 건데. 그래서 본인은 어찌됐든 집을 선택을 할 때 어플로 나침반을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출입문이 나는 데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남향을 보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나 남쪽으로 출입문. 그래서- 문이 현관문이 남쪽으로 피해라. 그러면 침대는 어느 쪽으로? 그럼 뭐 저희 집에 초대해서 다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면 그래도 지인 찬스는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 집을 몇 개 보면 이사 갈 때를 이렇게 보면 그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아, 네네네. 그럼 그 안에서 보고 최대한 맞는 데를 본인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우리 손님들은 이제 뭐 어디 가게 보거나 이러면 여기 이렇게 주소 쓰고 동영상 찍고 주소 쓰고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해갖고서 보내주면 내가 싹 다 보고 여기요 이래서 그렇게 망한 적은 없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튜브 찍으면 되죠. 같이 집 보러 가서. 그것도 괜찮은 거. 재밌겠다. 같이 고생하고 이제.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초기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닐 것 같아. 하면 아닌 게 되고 맞을 것 같아. 맞는 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제 촉을 뭐랄까 믿고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외면을 많이 해요. 맞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그래서 안 했다가 진짜 맞는 경우가 있었고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사람인데 얘 왠지 나중에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피해줄 것 같아 했는데 에이, 설마 하고 잡았다가 진짜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흥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직감이나 예감이나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스스로를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고. 나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저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리나 귀여워. 이했다. 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이게 내가 혼자 살더라도 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늘에 계신 듯한 그런 직감을 한 번씩 중요한 때마다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를 계속 믿고 사셔야 그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극복하게 되고 이게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 운기는 더 올라가고 재물도 따라 붙는 거고. 네. 누군가를 위해 본인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오늘 원장님 많이 때리네요. 그러니까. 진짜 소름 끼쳤어요. 뭔가 내가 날 위해 살 때는 진짜 잘 돼. 월에 많이 벌 때는 1,500도 벌었어요. 20살 초반에. 근데 내가 뭐 엄마를 위해서 혹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꼭 내 위에 순위에 놓으면 망가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람이 무너질 때 뭐 이렇게 내가 하나가 빠지면 한 단계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무너져. 위에가 무너지는데 밑에가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그래서 바다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그거를 항상 조심하고 산다. 근데 그만큼 쌓아놓은 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고 산다만 생각하고 살아도 쌓은 거 위에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들보다 정말 유리한 조건이긴 하네요. 그럼요. 본인 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네. 그리고 내 감이 맞는데 그 상대방이나 그 주변의 누군가를 위하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위하는 감정 때문에 내 길을 꺾으면 안 돼요.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장해야 될 것들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할 말은 해야 된다. 무조건.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해도 어차피 저는 무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크게 뭐 오해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 가면 다 풀리니까. 어차피 제 옆에 있을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일단 재물에서 안심을 했겠다. 돈 많이 벌어서 원장님께 차 사드릴게요. 네. 둥글레 차 막 이런 거. 이거 아재 개그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아중개가 아중개. 그러면 뭐 궁금한 건 다 됐나요? 네. 오늘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오늘요? 솔직히 평소에 느끼기만 했던 거를 뭔가 말로 정리해서 학습지로 받은 느낌?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직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는 사실 눈으로 보거나 듣지 않은 이상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확신을 받고 가는 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답지가 없는 문제지를 풀고 이게 3번이 맞는지 4번이 맞는지라는 고민을 했다면 이제 정답지를 받아서 그래 이거 3번이니까 3번에 대한 풀이는 이거야 라는 정답을 받은 느낌? 사이다 느낌? 네. 사이다 뿐이겠어요? 거의 뭐
그 물탱크. 물탱크에서 타이를 가득 채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리나 씨가 나왔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게스트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리나 씨가 좀 많이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주워 올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도 갈 거니까 가서 아까 약속한 대로 리나 씨 초도 같이 키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무예TV의 선녀와 나무꾼과 알리나입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지금 안리나 씨 초를 켜고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여기 안리나 씨 초는 이렇게 켜서 안에다 약속한 것처럼 넣겠습니다. 리나야, 네 초 켰다 드디어. 너무 힘들다.